안녕하세요, 이라다 디자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52평 인테리어인데요. 자연의 물성에서 느낄 수 있는 묵직함과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이 아파트 안에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주거 공간에서 한 번도 보시지 못한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공들이고 다듬은 현장인데요. 앞으로 유행할 것 같은 하지만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디자인들을 이 집에 풀어보았습니다. 자연의 소재감을 살리면서도 이 집만의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감재와 공법들을 적용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일랜드의 마천석과 벽면의 천연드리석, 밤부 마감, 그리고 TBR의 아트 페인팅 등과 같은 잘 쓰지 않는 포인트들로 보통의 한국의 가정집에는 보기 힘든 디자인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방에 가벽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평소에 비해서 공용 공간이 작아서 넓은 이 집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방 레이아웃을 새롭게 정리했고요. 안방 복도 부분의 벽면을 철거한 다음 미러를 달아서 시야적으로 확장시키면서 기존의 구조 자체를 넓고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문제 해결과 함께 제가 이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현관입니다. 기존의 이 공간은 체리색 몰딩으로 덮여 있어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었고 평소에 비해서 현관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현관 전반의 톤을 정리한 다음에 브라운 유리를 사용해서 최대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벽면에는 이 현장의 메인 매테리얼로 사용한 천연드리석 중 남은 자재를 사용해서 디자인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템바보드와 같은 직선 라인에서 묵직한 가로선을 추가해서 포인트를 주면서 자동차 키와 같은 간단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의 조명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직접 조명을 없애고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부드러운 조도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 중 하나인 자동 중문입니다. 기존의 자동 중문들은 하드웨어가 너무 투박하고 기계장치가 커서 시공하게 되면 상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깔끔한 중문이 설치됐죠. 이번에 사용한 중문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미드지스에서 나온 자동 중문인데 프레임이 없는 투명 강화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 레일이 없어서 주거 공간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중문의 하드웨어들은 천장에 매립해서 단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시야에 막힘이 없도록 중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중문을 고객님들에게 추천드릴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슬라이딩 도어나 여닫이 도어 중에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갈 구조가 나온다면 꼭 슬라이딩 도어 사용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면 자동 중문은 어떨까요?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올 때나 평상시에 문을 직접 열고 닫을 필요가 없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중문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 나중에 제 집을 한다면 정말 꼭 자동 중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 중문을 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천장의 층고인데요. 눈에 보이는 층고가 아니라 천장 너머의 석고와 원천장 사이의 공간이 최소 200mm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배관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천장과 원천장 사이에 200mm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15층 이상이거나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천장과 원천장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단내림 없이 시공할 수 있고 자동 중문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동 중문이나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단내림 없이 원활하게 매입하고 싶으시다면 집을 구매하실 때 이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15층 이상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5층 이상의 집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간이 200 정도 없어도 나는 꼭 자동 중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문 위에 턱이 생겨서 입구 부분이 조금 답답해질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점검구 부분을 열게 되면은 안에 기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매립 없이 시공하려고 하게 되면은 200 정도 내려오게 되니까 이 정도는 중문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현관에 들어오셨을 때 메인으로 보이는 중문의 사이즈가 답답하기 때문에 자동 중문보다는 웬만하면 슬라이딩 매립 중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복도 공간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인데요. 레이아웃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가 가벽으로 막힌 공간이어서 공용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좀 답답하게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가벽을 철거하여 깊이감을 만들어 드린 다음 복도 끝에 대형 브론즈 유리를 설치하여서 너머의 공간이 투영되도록 하여서 시각적으로 보다 더 깊고 넓은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기준으로 주방과 거실을 톤온톤으로 분리하였는데요. 처음에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현관을 지나서 복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이 집의 특별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톤을 다르게 잡아서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 집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는데요. 주방의 톤과 거실의 톤이 한 번에 만나는 이 복도 공간을 이렇게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TV 아트월인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집을 디자인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컨셉은 자연의 물성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주방의 톤과 무드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 아트월에 석재를 시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석재 느낌의 벽체보다는 이 철제 선반이 석재에 묻히면서 TV월의 벽과 석재를 이어주는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석재를 시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마감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솔루션을 찾다가 아트 페인팅을 활용하여서 연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트 페인팅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페인트 반장님께 레퍼런스도 보내드리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머릿속에서만 그렸던 성공적인 아트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에는 테크니컬 포인트가 숨어져 있는데요. 이 감주 조명 옆쪽에 숨겨진 공간을 활용하면 TV까지 이어져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통로를 이용해서 콘센트나 HDMI 선들을 TV에서 선반까지 연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TV에 연결해야 되는 기기를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물론 이 밑에 선반에도 넣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보다는 옆에서 또 사용하시게 되면은 편안하게 또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TV와 호환되는 이 기기들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잊지 않고 이 공간에 넣어 놨습니다. 이 아트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아트 페인팅으로 돌 느낌을 표현할 때 표면적인 질감의 부자재들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좀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석재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아트 페인팅을 2주, 3주 정도 천천히 하나씩 이 질감들을 올려가면서 깊이감이 있고 웅장한 느낌의 아트월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런 깊이감이 있어야 이 선반이 돌에 딱 파묻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페인트 반장님이랑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아트월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아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은 900에 900짜리 대형 타일로 시공하였고 거실 발코니를 확장해서 테이블을 이쪽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벽체와 천장은 발페인트에 발레나를 시공하였고요. 고객님께서 너무 화려한 질감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최대한 은은한 느낌만 날 수 있게끔 제어하여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톤을 연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화려한 무늬나 아니면 잔잔한 무늬를 이 취향에 맞게끔 연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 발페인트 발레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복도 공간에는 다운라이트 조명 없이 이렇게 간접 조명과 마그네틱 조명만으로 조도를 제어하였는데요. 부드럽고 은은한 조도가 확보되면서 다운라이트 조명 없이도 이 정도의 충분한 조도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던 이 실링팬을 설치해 드렸는데 기존에는 여기 층고가 2300 정도였는데 저희가 공용 공간에 천장을 올리게 되면서 2400 정도 되는 공간이 돼서 조금이나마 높게 실링팬을 달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링팬을 사용하실 때 리모컨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리모컨을 맨날 찾고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현장에는 스위치에 연동을 하여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이 실링팬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집의 핵심 포인트인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주방을 디자인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아일랜드 상판에는 인조 대리석, 천연 대리석, 칸스톤 등등 여러 소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마천석이라는 석재를 마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천석도 어떻게 보면 천연 대리석의 일종인데요. 다른 천연 대리석 아일랜드와 차이는 이번에 도전한 마감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천연석의 질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두기 마감이라는 걸 했는데요. 말 그대로 망치로 두드려서 깨트리면서 자연면의 질감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판의 두께인 20T나 30T로는 불가능하고 최소 60T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마감 방식입니다. 실제로 저희 현장에는 70T의 석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깨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출이 가능하고 각각의 무늬가 다 달라서 유니크한 나만의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면서부터 여러 소재가 가지는 물성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자연석도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거칠게 마감해서 자연면 그대로의 질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 매끈하게 연마해서 숨겨진 광택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석은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인 이 집만이 가지는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은 자연석의 질감을 최대한 연출할 수 있도록 혹두기 마감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기 용이하도록 혼드 마감을 하여서 전면에서 보셨을 때 하나의 자연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일랜드로 쓰는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마천석을 이 현장에 정말 꼭 쓰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이렇게 아일랜드를 이런 돌로 혹두기 마감을 해서 연출한 레퍼런스가 없어서 고객님께 제안 드렸을 때 고객님도 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되고 아일랜드를 보았을 때 고객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생각한 이미지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만족했던 이 아일랜드였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정말 사진이나 영상이 이 실물을 못 담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 질감이나 묵직함이 정말 이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우리 집 아일랜드를 기획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이 아일랜드에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화장대 상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세면대나 이런 부분에 좀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연적인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죽이나 원목이나 이 천연석 같은 경우도 에이징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1년 사용했을 때 다르고 5년 사용했을 때 다른 듯한 느낌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징이 되는 소재 자체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자연석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몇 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잘 적용해 본다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우리 집만의 아일랜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 대리석도 또 다른 마감 방식으로 마감한 석재인데요. 천연 대리석에 반부 마감을 한 오브제입니다. 이 반부 마감은 CNC로 가공을 해서 석재의 물결 무늬를 가공하는 마감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미 화려한 무늬를 가진 석재를 좀 더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마감 방식입니다. 어떤 대리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부 마감을 했을 때 대리석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본연의 느낌을 더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선정한 이 마카오바스라는 천연 대리석은 이렇게 반부 마감을 했을 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브제도 제가 디자인하면서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안을 디자인할 때 이걸 넣었다가 한번 전체적인 느낌 보고 또 뺐다가 느낌을 보고 이렇게 3일 정도 할 정도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런 디자인의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오브제가 들어감으로써 제가 생각한 이 집의 컨셉에 더 활기를 만들어 주었고 돌이 하나 이렇게 탁 얹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이 집의 분위기에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능은 없지만 미학적인 완성을 위해서 넣었고요. 다 완성하였을 때 이 주방을 바라보는 뷰의 마지막 피스로 작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주방 쪽 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채도가 빠진 느낌의 무늬목을 사용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거실과 대비되는 느낌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쪽 공간에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주방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보조 주방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쪽 공간에는 냉장고를 매립하고 키 큰 장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다운드래프트 후드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천장에 매립하는 후드를 사용하여서 시각적으로도 깔끔하지만 산소 필터가 아니라 연통을 사용할 수 있는 후드를 매립해 드렸고요. 이쪽 공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인덕션 사용하는 공간에는 항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장에 소화기를 매립하게 되면 점검구를 만들어야 돼서 이 점검구가 너무 보기 싫어서 이쪽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화기를 안쪽에 매립하고 노즐과 센서만 이쪽으로 빼서 여기에만 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화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교체 시기가 왔을 땐 여기서 바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은 점검구 없이도 깔끔하게 이 공간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냉장고를 설치해 드렸고요. 여기는 빌트인 형식의 김치 냉장고를 추가로 이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커피 머신이라든지 오브제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과 서랍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조 주방으로 갈 수 있는 슬라이딩 간살 도어를 설치해 드렸는데요. 이 슬라이딩 간살 도어 같은 경우도 여시게 되면 이렇게 홈바의 라인과 정확히 맞아서 이 홈바의 도어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시는 아일랜드 위에만 다운라이트를 설치하였고요. 나머지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차분한 조도를 느끼실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조 주방 공간인데요. 기존에 이 보조 주방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이 공간을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간단하게 냄새나는 요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인덕션과 조그마한 보조 주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안방 벽이 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해서 이렇게 깊은 복도 공간을 연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이렇게 쭉 무늬목이 오게 되다가 바로 드레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히든도어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문에 손잡이를 달게 되면 이게 도어라고 인식이 돼서 여기는 손잡이를 달지 않고 도어 클로저를 시공해서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도어 클로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댐핑 기능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 도어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이 화장대입니다. 여기는 세면대를 따로 빼지 않고 화장대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요. 거울을 활용해서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이 너머의 공간이 확장돼서 연출될 수 있도록 이 거울을 최대한 크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콘센트와 간접 조명도 설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서랍 공간도 만들어서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손잡이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가와준의 손잡이를 사용하였는데요. 자연의 소재의 조화를 보여주는 이 집의 컨셉에 맞게 여기도 손잡이를 가죽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안방입니다. 이 안방 공간도 원래는 복도 공간이 없었을 때는 여기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복도를 가로막고 있던 가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도어가 두 개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하나 막고 막으면서 생기는 이 공간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으로 채워줄 수 있게끔 연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침대 헤드를 디자인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메인 매테리얼은 무니크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최근에 정말 무니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니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소재들과 색감, 이것들로 되게 많은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원목 느낌이 나는 무니크를 시공하였고요. 그 밑에는 조금 더 톤을 받쳐줄 수 있는 짙은 월러톤의 우드를 사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침대 헤드도 같이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독서등도 넣어 드렸고요. 일단 핸드폰 충전이나 아니면 책 같은 걸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선반과 콘센트를 같이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좀 많이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이 안방 화장실 구조가 넓은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면대가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변기가 이런 식으로 세면대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욕조랑 샤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넓은 공간이 없이 답답한 듯한 느낌의 욕실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벽체를 철거하고 도어의 위치를 새로 만들면서 세면대 위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변기의 방향을 90도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샤워 공간 겸 조전 욕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큰 세면대를 놓으면서 고객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약간 화려한 느낌의 세라믹을 사용하여서 이 상판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공간에도 큰 유리와 간접 조명으로 이 공간을 좀 부드럽게 제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면에 쓰인 타일이 정말 이쁜 타일인데요.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의 타일인데 이 타일은 정말 재밌게도 어떤 방향으로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타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현장에도 이 타일을 시공하였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가로 느낌으로 시공하였는데 여기는 세로 느낌으로 시공하였더니 조금 더 이 타일이 갖고 있는 약간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타일이 연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조전욕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라가시기 편하게끔 이쪽에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 드렸고요. 아무래도 조전욕조가 타일에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일의 질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타일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전욕조를 만들었을 때 좀 부드러운 느낌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매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젠다이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 타일 선반도 이 공간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서재 공간입니다. 이 서재 공간 같은 경우는 히든도어로 처리하지 않고 강화 유리도어를 시공하여서 지나가실 때 이쪽 공간이 보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이 서재 공간은 공용 공간 부분과 좀 다른 분위기의 톤으로 연출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서재입니다. 여기 고객님이 서재에는 정말 또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는데요. 이 공간이 좀 더 특별한 공간처럼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저희 공용 공간은 조금 밝은 느낌의 톤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좀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벽체가 도배 마감이기 때문에 이 걸레바지를 시공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걸레바지를 좀 올려서 걸레바지처럼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귀여운 벽등도 시공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과 오브제를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책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책장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다 설치하여서 유니크하게 보이실 수 있게끔 연출해 드렸고요. 여기에는 고객님이 구매하신 예쁜 가구들과 그 다음에 오브제들로 이 공간을 채워갈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국의 주거 공간에서 자연의 물성에서 느낄 수 있는 묵직함과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게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레퍼런스가 없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개인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집을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재와 마감 방식은 주거 공간에 진행하기 앞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고객님께서 저와 처음 상담하실 때 이라다 디자인의 팬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진행했던 디자인 중에 1번이 되는 현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고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시도해보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매 현장 정말 쉬운 현장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고객님들이 있어서 제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고객님 같은 경우도
정말 저한테는 큰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많은 힘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스스로 디자이너로서도 되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을 제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전까지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와 만날 고객님들에게 저는 항상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디자인을 고민하고 진행해준 김민정 디자이너와 새로운 도전을 실현해준 손흥훈 현장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